수능국악수법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윈터 후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초점으로 잡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출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는요, 우선 방동진입니다. 잘생겼네요. 자, 똑같이 사진이랑 별로 차이 안 나죠? 나요? 자, 우선 저는 이투스 온라인 강사고요. 목동에서는 시대인재와 예섬과 하이퍼학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학원을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서 지역의 위너스 학원과 대치명인학원에서는 성북지점, 그리고 5A에서는 일산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수업을 정확하게 몇 개를 하게 되냐면 7개를 해요. 매주마다 7개를 이렇게 여기 학원, 여기 학원, 여기 학원. 되게 재밌는 게 이 하이퍼가 아마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요. 7번째 수업. 그렇죠? 아마 책을 안 들고 다녀도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외워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번 주 윈터가 끝나고 2월 20일주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 그 개강하는 걸 시작하면 수능 때까지 쭉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저서는 워낙 유명한 책, 앵기추 수능국어, 저희 연구소에서 만드는 거고, 여러 가지 책들을 저희가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같이 선생님들이랑 함께 교재를 만들고 있고, 그 수능 국어 아니면 내신 국어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작 관리 시스템을 제작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설비국어 연구소에서는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심층 분석. 제가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시험을 봤죠. 그렇죠?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제가 어디서 봤냐면 영일고등학교에서 봤습니다. 영일고등학교 시험 보고, 시험 끝나자마자 이렇게 근접으로 촬영을 해서 촬영을 했고, 요게 75만인가 봤어요. 많이 봤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험생과 항상 함께 수능을 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업 시간에 제 앞자리가 제 수강생이었다고.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고,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1선택 생활과 윤리, 제2선택 지구과학. 그렇죠? 물론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국어만 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수능국어를 말씀드리면, 올해 수능국어가 어떻게 나올까요? 모릅니다가 답입니다. 작년 수능에도요, 솔직히 이렇게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능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그럼 올해 수능은 어떨까요? 말씀드릴게요.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압도하는 실력을 키워야지만 수능날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능날 종료 10분 전입니다 할 때 주위를 둘러봤어요. 애들이 다 마시가 있어요. 막 떨고 어떡하지? 수능 끝나고 나서 아마 우리 저기 있는 미주조교님도 시험 보셨죠? 끝나고 장난 웅성웅성 거리지 않았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국어 끝나고. 그 정도로 힘들었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비를 잘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답률 베스트를 보시면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언어와 매체고요. 여기가 합법과 장문입니다. 합법과 장문의 오답률 베스트 12회 중에서 8개가 독서예요. 근데 덕이 무서운 게, 이게 화작이 여기 껴있다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이거 무섭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만큼 화작도 여러분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엄매를 볼까요? 엄매는 미쳤어요, 진짜. 언어와 매체가 여기 1번, 3위, 5위에 다 엄매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엄매들의 36, 39, 35번이 다 뭐예요? 문법 문제예요. 매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을 진짜 띡하면 띡하게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해놓으셔야 된다 이거야. 선생님, 그 문학은 올해 쉽겠네요? 그것도 모릅니다. 또 이사수능처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최대한 그래서 국어든 문학이든 독서든 선택 과목이든 정말로 열심히 해갖고 압도적인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EBS. EBS가 문학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고, EBS 문학 공부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EBS 공부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나왔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궁극의 백작품 다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이것만 보고 가자라고 전날 전 시간에 준 거, 마지막에 준 거에서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EBS 연계에 대해서는 수업만 따라오시면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어준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독서가 문제인데 독서의 연계를 보시면 작년 여러분이 수능 특강을 한번 펼쳐보셔갖고 이거랑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이 독서 EBS 연계가 얼마나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소재는 연계됩니다. 하지만 이 EBS 수특을 받은 다음에 지문을 읽을 때 이거 아는 개념이다 이 정도. 그렇죠. 하지만 예시라든지 이런 건 다 다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압도적인 독해력만 있다면 솔직히 EBS 연계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하는 게 좀 더 괜찮다. 4지문 중에서 3지문이 연계되었다. 물론 칸트 지문은 연계되어도 어려웠어요. 그렇죠. 오케이 가고요. 자 수능 독서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꼭 씁니다. 정독. 이 정독이란 말이 되게 무서운데요.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Q&A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정독파가 있고요. 스킬파가 있대요. 이게 무슨 파가? 정독파는 뭐냐면 깊이 있게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파고 스킬파는 빠르게 읽은 다음에 왔다 갔다 거리는 거를 중시하는 파라는 거야. 메모를 중시하고 밑줄을 중시하는 거. 선생님은 정독파 같대. 맞아요. 저는 정독파입니다. 그렇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스킬이 많이 필요하다? No. 왜냐하면 제가 스킬이 없는데요. 아니 정말로 잘하는 애들은 스킬이 없어요. 맞잖아요. 근데 물론 그 정말로 잘하는 애들을 그 방법을 키우기 위해서 되게 힘들다는 건 알지. 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에 지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유영현과 정약용에 대한 지문이에요. 이게 이과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역사학과 철학이 결합된 이 지문들이거든요. 여기에 유영원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문제였어요. 그렇지? 유영원은 기억과 리을이 동의하겠군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지문을 안 보고요. 이것도 풀 수 있다는 건가요? 지문 본 다음에 돌아가지 않고요. 예, 돌아가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보세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스킬 위주의 중심으로 간다면 이렇게 갈 것 같아. 봐봐. 경국대전의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위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그렇죠? 그럼 양인이 뭐지? 양반과 평민이 말하는 건가? 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더 가볼까?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의 유영원은 반계수록을 통해 19세기 정약용은 경세유표를 통해 각각 체크합니다.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지금 마음에 든다는 거야? 안 마음에 든다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뭐야? 레볼루션. 개혁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도덕적 능력주의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유영원과 누구? 정약용은 도덕적 능력주의를 통해서 개혁하려고 하겠지. 자, 갑니다. 유영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당연히 도덕국가를 건설해야겠지. 근데 애들이 뭐냐면 여기다 번호를 붙이기 시작해요. 1번. 도덕국가 건설. 동그라미 2번.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가 태어나면 노비로 살 것을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3번. 아울러 비도덕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광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4번. 산업공상에 사민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댔다. 5번. 그렇죠? 오케이. 5가지 얘기해봐. 기억 안 난다니까? 100% 안 나요. 알았죠?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납득을 하면서 읽어야지. 그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 자, 국가 공동체의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성리학은 유교적인 거네.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 건설이었다. 이거지. 목표가. 왜? 도덕적 능력주의를 중시했으니까. 아, 여기서 도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교적인 것이구나. 2번째. 신분세습에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다. 왜? 노비 중에서도 도덕적 능력주의가 있는 애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가야 돼. 앞에 있던 배경이 있어. 도덕적 능력주의란 배경. 이거와 계속 연결시켜서 읽는 거지. 그렇죠? 3번째. 자,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은 철폐하고. 그렇지. 왜? 비도덕적이니까 없애야지. 도덕을 중시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했다. 왜? 과거는 뭐야? 도덕적 능력을 평가할 수 없으니까. 공거가 평가하겠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거든. 그게 아니라 자꾸만 번호 붙이고 밑줄 긋고 이런 식으로 읽으니까 자꾸만 독서가 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렇죠? 내년도 또 읽게 돼요. 알았죠? 제발 부탁인데 알았지? 생각하면서 읽기.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문학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문학도 마찬가지야. 너무 빠르게 가지 말고 상황에 대한 시각화 공감 계속 얘기합니다. 소설이나 시나 똑같아. 다 시각화 공감이야. 알았지? 이거 중심으로 가셔야 되고 엄마들한테 물어봤거든. 엄마들한테 작년에 제가 설명을 하는데 엄마들이 재작년에 가장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뭐예요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 있잖아. 걔 좀 요즘에 논란이 있어서 안 나오는 애 누구지? 그 나왔던 애. 그 뭐지? 결혼이 그치. 김수현. 걔 나왔던 드라마 뭐죠? 눈물의 여왕. 그치? 그래갖고 어머니 눈물의 여왕 기억나세요? 다 기억난데 자 쉽게 얘기해볼까? 여러분 어렸을 때 5살 때 봤던 만화 기억나십니까? 뽀로로. 그렇죠? 내가 맨날 얘기해. 뽀로로의 동거남 누구야? 크롱. 어떻게 기억해? 아니 뽀로로의 동거남 크롱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렇죠? 발명왕 에디. 이거 어떻게 기억해? 신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억해. 그런데 뭐냐면 방금 봤던 소설은 기억 안 나. 도대체 뭐가 차이일까? 그렇죠? 이미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크롱의 모습 다 기억나죠? 그렇죠? 오케이, 이런 것들. 아니면 그 너는 게 제일 좋아. 이 노래도 기억나시죠? 신기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정서적 공감을 일으킨 것들은 기억이 날 것이다. 그러면 읽을 때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연습, 그리고 정서에 공감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억납니다. 그렇죠? 보세요.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힌 채 기대어 나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던가. 그렇죠? 그럼 산에 그렇죠?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얘가 못 박혀 기대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상황이 긍정적 상황, 부정적 상황. 부정적 상황이지. 무엇을 간구하며 뭔가를 갈구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눈물이 흘리는 거겠지. 도대체 왜 흘리지?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그렇잖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글자만 읽잖아. 그러면 죽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문학 읽을 때도 조금은 집중해서 상황 시각화하면서 읽으세요. 너무 날려 읽지 마시고 그러면 무조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합법과 작문입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올해 수능 문제인데 가지문이 있고 나지문이 있고 다지문까지 있었어요. 너네 잘 생각해봐. 가나 다지문이야 지금. 알았죠? 그리고 문제가 몇 번이었냐면 이거였어요. 가와 나의 담화 내용이 다에 반영된 양상.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누가 화작이 쉽다나? 너 만약에 화작을 이걸 안 읽고 푼다고 안 읽고 맞힐 수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집니다. 근데 자꾸만 안 읽고 풀려고 해요. 화작을 안 읽어도 돼. 누가 그러는데 데리고 와. 혹시 누구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아무튼 화작 읽으셔야 돼.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엄매입니다. 제가 엄매도 진짜 좀 심각한데요. 만약에 학생들이 엄매가 1등을 가릴 수 있다가 아니고 갈랐습니다. 이번엔. 그렇죠? 봐봐. 여기서 이 문제가 지금 오답률 3인가 4위짜리 문제였는데 5위짜리 문제였는데 여기서 이 친구랑 만날 때 랑과 미술관이랑 영화관에서 랑이 차이를 애들이 구별 못했던 거야. 시험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오케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 됐죠? 그래서 완벽하게 엄매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맨날 얘기하거든요. 솔직히 다 배웠대요. 애들이. 뭘 배웠는데? 너네 단어 다 배웠지. 솔직히. 엄매 손들어. 손 안 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단어 배우시죠 다. 불규칙 활용 시작. 뭐 이거 뭐예요? 선생님 불규칙 활용은요. 어간이 바뀌는 거, 어미가 바뀌는 거, 어람이 모두 바뀌는 게 있습니다.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은요. 옛날에 누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손담비,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순두부,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그렇죠? 그다음 르 불규칙, 우 불규칙. 그렇죠?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우러르다. 그렇죠? 무슨 불규칙? 하면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을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할까? 예시를 보고 이게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 따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그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엄매가 너무 어려워. 그렇지? 해보려니? 모르겠어요? 르 불규칙 활용. 그렇죠? 활용시켜봐. 우러러보다. 그 뭐 탈락이잖아. 규칙 활용이잖아. 그렇죠? 괜찮아. 만약에 르 불규칙 하면 우럴러보다 이렇게 돼야지. 그치? 맞잖아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면 기본형의 어간에다가 아나 어를 붙여서 활용해보자. 이거를 머릿속에 외웠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티읕 불규칙, 디귿 불규칙 이것만 외우려고 하니까 잘못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됐지? 너희는 해볼까 이거? 이거 발음해 보실래요? 이거? 이거 나왔던 거예요. 기출에. 자, 발음. 나디키다. 뒤에. 화작인데 왜 이렇게 읽어요? 그렇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발음은 나와 무조건. 난니키다였어. 그렇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여기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겠지. 어떤 순서대로 이거를 배웠어야 돼. 그렇지? 그런 것들이 중요해. 그러니까 자음동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알아야겠지. 하지만 어떤 순서대로? 그렇죠? 여러분 비음화가 뭐예요?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 맞죠?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 1번. 2번은 못 외워 이거. 그래서 별 지랄이 다. 바둑이가 나무 위에서 오나무 비음화 1번. 이렇게 외워. 그리고 맨날 뭐야 다 뭐 말만 들어서 외워. 바다 가시죠. 맨날 이런 것만 외우고. 기억나시죠? 키위 제외해. 기억해요? 맨날 이런 것만 외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엄매도 완벽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요번에 저희 페이스메이커라는 말 썼거든요. 제가 러닝하는 사람이잖아요. 페이스메이커.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혔냐면 우리는 팀 방동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팀 방동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수업은 저 혼자 하지만 조교님들이나 실장님들이나 연구소가 다 힘을 합쳐서 여러분 성적을 올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교재가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더국어, 더문학, 더독서, 더엄매, 더하작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아마 더국어 생각의 시작을 아마 윈터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문학과 독서를 제가 나간 거고요. 그다음 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요 인간 교재고 여기서 뽑아서 더국어 생각의 도약이라는 교재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생각의 힘이라는 교재가 됐고 콘텐츠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콘텐츠는 진짜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게 될 거고요. EBS 수특 교재도 이번에 표지 바뀌는데 예쁘게 나올 거고 지금 작업 시작했습니다. 궁극의 100작품, 궁극의 파이널 체크라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깔끔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커리큘럼 말씀드리면 우선 더국어 생각의 시작이 1월 2월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 하이퍼학원과 똑같이 옆에 맞은편에 있는 예섬학원, 옆에 있는 시대인자학원이 진도가 똑같습니다.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윈터가 딱 끝나는 시간이 그대로 뭐가 되냐면 다른 학원의 그 더국어가 끝나는 시간과 연결이 돼요. 이해 갔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수능문학과 수능독서의 정독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문학 개념이다. 아마 이거부터 여러분이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새로운 교재가 하나 나올 거야. 문학 개념학습 교재. 그리고 나서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 같은 거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더국어 생각의 힘이래 같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 중심의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중간고사 전까지. 그리고 독해미 문풀 EBS 수능 특강 나가고 독서는 인문지문과 사회지문 중에서 경제 정도까지만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EBS 수능 특강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문제는 선생님 전 내신을 챙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3월까지는 정시파와 내신파가 동일한 숙제가 나가는데 4월의 3주는 뭐냐면 정시파와 내신파가 숙제가 달라집니다. 숙제가 달라지고 마지막에 중간고사 대비 자료도 제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있어요. 작년에 92개 만들었어요. 92개 학교. 그렇죠? 그래서 시험 범위를 조사하고 학교별 교재를 제공한다. 아니면
학교별 자료를 따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시파입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정시 집중 교재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시즌 3가 5월, 6월인데요. 이제 아마 5월 초가 되겠죠. 생각의 도약입니다. 이때는 여기는 생각의 힘이고요. 이때는 현대문학과 사회과학기술 지문을 하게 되고요. 여기도 EBS 수능 특강까지 6월 모평 전까지 모든 자료가 다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EBS 수능 특강에 대해서 6평, 드디어 6평을 딱 보게 됩니다. 이 6평이 여러분 이제 수험생활에서 전반전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6평이 딱 끝나면. 그럼 6평 끝나면 이제 또 기말고사야. 기말고사 대비자료 주고요. 그 다음 7, 8월의 여름입니다. 이때부터 애들이 그냥 내신 끝났으니까 수능 공부하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야. 내신이 되게 애매한 애들이 있어. 내 목표는 뭐야? 고대 경영학과야. 그렇죠? 근데 내신은 몇 등급이냐? 몇 등급이셨어요? 4점대다 내신이. 그렇죠? 목표는 고대 경영학과인데 싶어요. 4점대야. 그렇죠? 신목고 4점대. 미안합니다. 알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시해야지. 저 조교님은 2학년 때부터 버렸어요, 내신을. 어차피 안 되거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정시로 간 거예요. 그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겁먹죠. 어차피 정시는 안 될 거야. 정시는 재수의 영역이야. 이런 생각 솔직히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야, 니네가 무슨 정시야. 정시는 재수생들이 다 있는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우리 학교에서는 정시로 대학 간 역사에 한 명도 없어. 뭐 이런 얘기도 안 돼요. 미친 거예요. 알았죠? 그렇죠? 저는 많이 봤는데. 아무튼 7, 8월에 이제 애들이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신이 전부 다 뭐냐면 수능 특강이거든요. 내가 내신이 1점대를 제외하고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내가 내신을 얼만큼 쓸 것인가, 내신을. 그렇죠? 그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고등자, 국어, 종결자가 생각의 절정, 요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고난도 문학 독해원리와 고난도 독서 독해원리입니다. 선생님, 저요 화작 언매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안 하는데. 저는 화작 언매를 인강 자료를 제공해요. 근데 이 인강 자료를 그냥 주면 절대로 안 듣거든요, 애들. 들어 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쪼개서 줘요. 다 들으면 다음 걸 줘요.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듣게 하고요. 지금 단과 애들은 거의 반 정도 들었어요, 벌써.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5, 6월에까지 7, 8월까지 7, 8월에는 또 뭐냐면 화작과 언매 교재가 다른 것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자, 시즌 5 9월 수능에서 이제 드디어 궁극의 파이널 하면서 궁극의 100작품과 파이널 모의고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파이널 체크하면서 이렇게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수능은 296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진짜 시간은 빨리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시즌2 상세 커리큘럼을 말하면 더국어, 문학, 생각의 힘, 독서 이렇게 있는데 고전문학 중심, EBS 수능 특강 핵심 작품 해설, 정독 시각화 공감 똑같고요. 독서, 인문사회 지문, 그 다음에 정독 훈련, 그렇죠? 나가고요. 1주차는요. 문학 개념어 총정리라고 해갖고요. 문학 개념어 교재를 3시간 만에 다 끝내는 거예요.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 2주차는 사물학평 대비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1회차. 그 다음에 3주차 고전시가 인문지문 독해 원리하고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사물학평 대비 모의고사를. 이렇게 2번을 보게 된다는 거. 그 다음 5주차 고전시가 인문지문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EBS가 좀 껴서 나오고 고전 소설까지 고전문학과 인문지문 사회지문을 경제지문을 끝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돼요. 자, 수업 전에 출결 확인하고 과제 검사하고요. 1교시, 2교시, 3교시 소비 테스트를 보고요. 전체 학원 7개 학원 학생들의 석차가 다 붙습니다. 상위 석차만.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학원별 석차도 붙여요. 학원이 누가 제일 잘 보나.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1등하지 아무튼 자, 그렇고요. 질응답 1대1 상담하고요. 성적 분석, 개인별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학습 시스템 가볼게요.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학평 일지를 쓰게 됩니다. 가볼까요? 자, 여기 봐봐. 누가 잘 볼 것 같은지 봐봐. 수능 결과가 나왔어. 얘네 둘이. 알았죠? 나왔겠죠. 작년 거니까. 위 학생은 강서고, 오, 대강서고.
알았죠? 밑에 학생은 목동고. 그렇죠? 위에 건 남학생, 밑에는 여학생. 그죠? 자, 보니까 점수는 둘 다 82.2등급이야. 자, 밑에를 보니까 근데 틀린 게 다르네. 위에는 독서 1개, 문학 3개, 엄매 3개. 미친놈. 아무튼 독서 6개, 문학 1개. 느껴지시나? TV를 보이세요 이거 지금? 지연이? 봐. 두 번째 가볼게. 뭐야? 얘는 시간이 10분 남았어. 대박. 근데 얘는 시간이 매우 부족이야. 특정 문제 집착, 특정 영역에 시간을 많이 쓰고 이런 거야. 알았죠? 얘는 시간이 10분 남았어. 이 미친놈은. 근데 이렇게 틀렸네. 그렇죠? 자, 틀린 문제 보니까 양상이 보이네요. 이 새끼 엄매 안 돼 있네요. 문법. 맞죠? 오케이, 문법 안 돼 있지. 그 다음 현대시 고전수 갈래복합을 못했네요. 얘는 보니까 뭐야 이거 기술 지문 다 날렸네. 문과구나. 자, 봐봐. 야, 잘 생각해봐. 느낌이 딱 보니까 얘는 문제풀이 순서에서 기술 지문을 뒤로 뺀 것 같아. 그렇죠? 한 개 더. 이거 왜 다 X였냐? 시간 부족해서 찍은 거지. 맞죠? 오케이? 자, 둘 중에 누가 수능을 더 잘 봤을까? 위, 아래. 찍어봤냐? 나는 한번 맞춰볼까? 위와 아래 중에 나는 위가 더 잘 봤을 것 같아. 손 들어보시죠. 나는 아래가 더 잘 봤을 것 같아. 손 들어보시죠. 우와, 압도적 아래네. 위가 더 잘 봤습니다. 그렇죠? 물론 둘 다 1등급 나왔는데 위가 더 잘 봤어요. 왠지 알아? 위가 더 대담해요. 아래보다. 위는 뭐냐면 이 새끼 E로 시작하고 P로 끝나는 애고 얘는 I, F, J 이런 애야. 알았죠? 소심한 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험장 가서 막 덜덜 떨고 이런 스타일. 근데 얘는 뭐야? 되게 못 보면 한 번 더 하지 뭐. 뭐 이런 스타일이야 되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누가 잘 보는지 알아? 위에가 무조건 잘 봐요. 수능에서는. 그렇죠? 못 믿겠지. 우리 조교님이 이사 수능을 보셨거든? 이사 수능이 어땠냐면 문학이 헬 수능이었지. 그치? 헬 수능이었단 말이야. 제가 알기로는 이사 수능 때 엄매도 어려웠어. 저분께서 언어를 풀고 딱 엄매를 풀었는데 30분 지났다고 했나요? 엄매를 풀었는데 30분 지난 거야. 어떻게? 엄매 끝나는 30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재수구나. 아니면 삼수구나.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럴 것 같지 않아 솔직히? 근데 저분은 대단히 대담한 스타일. 그렇죠? 문학까지 풀었는데 독서가 3지문 남았는데 한 20분밖에 안 남은 거지. 15분 20분밖에. 어떻게? 연락이 빨리 독서 잘하거든. 연락이 빨리 푸는 거지. 그래서 1등급 나왔잖아. 근데 거기서 삼수구나 이러면 망하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마음이거든. 그래서 얘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저는 포인트는 얘가 어떤 애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그 상담 카드 쓰잖아요. 그 어떤 애인지를 알아야지만 제가 여기에 맞는 뭘 해줘요? 상담을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MBTI 쓰는 것도 있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국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매주마다 단과 학생은 저랑 같이 상담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뭘까요? 5번 같은데 답은. 자, 뭘 것 같아요? 아니야? 5번이라고요? 아부 잘하네. 3번이죠. 그죠?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EBS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5번도요 2번도요 전부 다 얘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기출문제집과 EBS 공부를 치열하게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기출을 분석하라고 하면 애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딴 식으로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얘가 어떻게 했는지. 12번 문제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뭐하냐. 답은 2번 썼네. 답은 4번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2번선 12번에 2번 선지 근거 형광펜 12번에 4번 선지 근거 형광펜. 그렇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제가 18년 정도 될 거야. 압구정동에서 고액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고액학원의 강사로. 알았죠? 국어 한 과목에 70만 원이야. 고액이잖아요. 근데 소수 정예 10명만 딱 하는 거야. 70만 원에. 어떤 엄마가 압구정동에 왔는데 되게 럭셔리한 옷을 입고 왔어. 그렇죠? 9월 달인가 그랬어. 그래서 자기 딸이 데리고 왔어. 아직도 기억나. 이름 그 흔한 김민지. 자,
여기 왔어요. 와갖고 뭐냐면 얘가 어찌면 살려달래. 얘 맨날 지금까지 2학년 때부터 4등급에 벗어난 적이 없대. 4 이렇대. 국어가. 근데 얘 무용이야. 3만 나오면 된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성적 잘 올린다니까 데리고 온 거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선생님 어머니 공부를 많이 시켰나요? 뭐 안 한 게 없대. 인강도 듣고 고액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그래도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민지야 너 공부 열심히 했니? 열심히 했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내가 못 믿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를 해. 야 김기사 민지방 가서 국어책 다 갖고 와. 김기사가 갖고 왔어. 김기사가 제일 불쌍해. 야, 딱 갖고 왔는데 딱 들었는데 78권이야. 국어 문제집이. 책상에 놓였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기출문제가 자이스토리라고 있어. 지금도 있죠. 자이스토리 문제집인데 되게 재밌는 게 자이스토리 비문학 문제집이 3권이 있어. 기출문제집이야.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회독 했대. 기출을 많이 하라고 해갖고 펼쳤지. 뭐를? 똑같은 지문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지문 어떻게 됐었냐? 맞았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렇죠? 반달은 당연히 쳐 있죠. 저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 형광펜 써놨고. 얘는 좀 더 꼼꼼하게 형광펜의 색깔을 다르게 했어. 정답과 오답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문제집. 그렇죠? 맞았고 틀렸고 맞았고 맞았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똑같은 기출문제집. 와, 개 재밌어요. 맞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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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근거에 형광펜이 기억이 안 나요. 한 3, 4개월 지나면. 이건 진짜 헛지랄을 하는 거야. 헛지랄.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1, 2학년 애들이 진짜 많아요. 맞잖아. 학원에서 뭐 근거를 찾아라. 그리고 왠지 이렇게 하면 공부를 한 거 같지 않니? 느낌이? 맞잖아. 좀 예쁘잖아. 그리고 막. 계속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좀 정확하게 제가 이 기출 분석을 보면 여러분 아마 이 생각하고 와 저렇게까지 해야 돼? 예,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자, 오늘 나눠준 교재 중에서 요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디를 펼치시냐면 23쪽을 펼쳐보십시오. 제가만 얘기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우리 조교님이 와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알았죠? 그렇죠? 우리 고대 경영학과 다니시는 그렇죠? 강미주 조교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 조교님 중에서 제일 오래된 조교님이세요. 그렇죠? 이제 고인물. 그렇죠? 예. 저기 요 리모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동진 쌤 조교 강미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거 자료랑 함께 봐주세요. 우선 저희가 기출 분석을 단과 들으시게 되면은 기분 만점이라는 기출 분석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기분 만점이 어떤 거의 줄임말이냐면은 기출을 분석하지 않은 자, 만점의 자격이 없다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만큼 기출 분석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하셔야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기분 만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기분 만점이 총 6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풀 전에 자기의 목표 및 달성 여부를 작성하는 칸이 있고 채점하신 다음에 총평 그리고 선지 분석, 자기 솔루션 그리고 가장 궁금한 3가지 질문하는 이렇게 6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한 단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풀전 나의 목표 및 달성 여부 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문제 풀이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번 모의고사에서 꼭 이것만은 지키겠다 싶은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열심히 푼다, 시간 안에 푼다, 화작 다 맞춘다 이렇게 뻔한 거 말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모르는 문제는 2번까지만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별표 치고 넘어가기 이런 식으로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주시면 돼요. 목표를. 그리고 문제 푸신 다음에 옆에다가 달성 여부, X, 뭐, O, 세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영역이에요. 이렇게 문풀 전 목표를 작성을 해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이해 보셔야 되겠죠. 우선 시간을 재고서 문제를 다 풀어주시면 돼요. 이걸 나눠 푸시면 전혀 의미가 없고 한 번에 80분 뭐 시간이 나는 부족한 편이다 싶으면은 뭐 90분 잡고 푸셔도 되고요. 어쨌든 모든 걸 한 번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점수 및 등급을 적는 칸도 있고 뭐 시간이 어땠는지 뭐 남았는지 부족했는지 뭐 많이 부족했는지 이렇게 표시하는 칸에 가볍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시간이 부족하셨으면은 시간 부족 사유가 뭔지 여기서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각 영역마다 몇 개를 틀렸고 내가 모르겠어서 넘어간 거 몇 개인지 이렇게 본인에 맞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총평 칸인데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번 모의고사를 풀면서 달성하는 거 뭐 성공한 목표를 장점에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긴장하지 않았다, 뭐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본인의 뭐 개인적인 잘한 점, 뭐 못한 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칸이에요. 간단하게 적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선지 분석 정말 중요한 칸인데요.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셨으면 틀리거나 별표친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단순히 해설지를 보고 여기에 옮겨 적으면은 이 공간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 거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을지를 함께 고민을 해보시고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내가 다음번에 풀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똑같은 실수 아니면 뭐 잘못을 안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뭐 선지 별표 친 거 오답률 높은 선지 같이 분석해 주시면은 많이 틀린 다른 사람들이 실수한 것도 여러분들이 보완해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솔루션 영역이랑 내가 가장 궁금한 세 가지의 영역이 또 마지막으로 존재할 거예요. 자기 솔루션은 내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본인만의 문제점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할지 손으로 적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내기 정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단과를 듣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이 질문 칸에다가 저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되게 엄청 길고 자세하게 한 명 한 명 손글씨로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이거 참고해가지고 다음번 모의고사 풀 때 뭐 새롭게 목표를 만들어 보셔도 되고 뭐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면 좋겠지요. 네, 여기까지 제가 기출 분석하는 법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분 만점은 기출을 분석하지 않은 자, 만점의 자격이 없다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꼼꼼히 기출 분석하셔가지고 꼭 원하는 등급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잘한 예시거든요. 예시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숙제 검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숙제들 저희가 한 명 한 명 다 검사하고 있고 네, 다 이런 양을 저희가 다 피드백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현강 들으시게 된다면은 저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이고요. 다시 쌤 오실 거예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우리 조교님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겨요. 자, 되게 많이 써주고 이렇게 막 깔아서 되게 장관이에요 보면. 자, 우선은 다음 걸 말씀드릴게요. 소비 테스트를 매주마다 보게 되고요. 이 매주마다 보는 테스트를 아마 여기 윈터 학생들 보셨을 거야, 그지? 근데 그거는 문학은 문학, 독서는 독서 따로 한 거고 이번에는 문학 독서가 한꺼번에 나갈 것이고요. 엄매가 어느 정도 되면 3월 이후부터는 엄매나 화작이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성적 처리가 돼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 메일 달리기 오늘 아마 받으셨을 거야. 그렇죠? 이게 제가 샘플로 하나씩 여러분 보시라고 받은 건데 요게 일주일 숙제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숙제가 나갈 거고 저희는 대충 안 만들어요. 되게 치열하게 만들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든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문학과 독서를 다 했던 사람들은 요 교재를 프린트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됐을 것이고요. 자, 뭐가 나오냐면 수강생 안내문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일 훈련이라고 해갖고 월화수목금 해가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분 만점 기출 문제가 하나씩 나와 있고요. 기출문제 한 해분 비민 훈련이라고 하고 좀 고난도 어려운 시험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받으셨죠? 그렇죠? 제 수강생들이 받으셨을 것 같고 그 다음 기출문제집 요 N기출
그 뭐냐 그 서점에서 좀 보면 좀 잘 봐주세요. 알았죠? 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4년째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인이랑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교재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 문학까지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콘텐츠에 대해서는 잘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언어천재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알라딘 예스24 그런 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첫 문제입니다. 이 교재가 좋은 이유는 모든 문제의 해설 강의가 다 달려 있어요. 첫 문제가. 그렇죠? 저희 선생님들이 열심히 찍은 거고요. 근데 화작천재 요건 아직 출간 전인데 조만간에 나오게 될 겁니다. 고퀄리티 학습 자료 6월 모평 9월 평 수능 바로 직전에 찍기 자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것만 보고 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나가게 될 거고요. 수강생의 질문 방동진의 대답 이게 뭐냐. 학생들이 이런 학생이 있어요. 되게 예쁜 학생들이죠. 선생님 제가요 다른 건 괜찮은데 법 지문을 너무 못해요. 병신처럼. 저 법 지문에 대한 자료나 문제를 좀 더 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것들이야. 그럼 저희가 이름이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체크하게 하는 거야. 원하는 거를.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1년에 4번을 이렇게 수강생의 질문 방동진의 대답에 대한 프린트를 자기 이름이 딱 있는 프린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통은 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오픈 채팅방이랑 여러 가지 루트로 숙제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한 3가지 이상의 루트로 공지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멘토 선생님들과의 소통, 뭐 이벤트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 이런 것도 해요. 주간지 표지 선정도 여러분이 하십니다. 들어오면 찍기에 이렇게 스티커로 어떤 표지가 좋냐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요. 상품도 많이 주고 베스트 1등 하잖아요. 그럼 저랑 같이 사진도 찍어요. 폴라로이드 사진. 잘 가져가는 거야. 그 사진 알았죠? 어디다 올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이 어떻게 되냐면 시작이 금요일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이야. 거기 좀 오타가 있거든. 10시 반까지 하는데 10시까지야. 자, 여기 10시 반이면 신고 들어갑니다. 자, 금요일부터 시작이야. 수업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금, 토, 일 하고 6개 하고 화요일이 마지막입니다. 강남 알퍼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나는 이때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강남 알퍼가 제일 좋고요. 자, 말씀드리면 여기서 어디가 애들이 제일 많아요 라고 한다면 이 강의실 크기 따라 달라지잖아. 여기는 120명이 마감이야. 알았죠? 시대인재는 130명이 마감이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예섬학원도 100명 정도가 마감이고요. 성북은 75명이 마감이야. 그렇죠? 그리고 유이너스도 75명이 마감이야. 근데 유이너스, 성북은 지금 다 마감 직전이야. 내가 아까 말씀했지만 유이너스를 좀 빠르게 예약하라고 했던 이유는 유이너스도 마감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북은 어디냐면 성신여대에 있는 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신여대 여기 있는데 그리고 목동은 예섬학원과 시대인재입니다. 8시 반 주기저 시간. 좋잖아. 그래서 수능 국어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인원수가 지금 현재는 제일 적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로 오시는 것이 가장 케어를 받는 것에는 유리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물론 여기가 제일 많을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니까. 하여튼 시대인재 목동은 애들이 지금 많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조금은 케어받는 데 있어서는 예선보다는 좀 불리하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는 강서구 산다라고 하면 유니너스 학원 다니는 게 제일 나시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편의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수업 개 열심히 합니다. 이 누가 우리 막내. 개 귀엽죠. 그죠? 막내. 왜 열심히 하냐? 이 새끼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4살이에요. 그렇죠? 저희 넷째입니다. 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수업은 저희 조교님도 뒤에 계시지만 되게 치열하게 진행돼요. 제 수업은 막 이렇게 여유로운 그런 수업이 아니에요. 빡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알잖아요, 제 스타일.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만 오셨으면 좋겠어. 그냥 와서
강의만 듣고 숙제 안 하고 그냥 갈 거면 인강 들으세요. 뭐하러 해요? 맞잖아요. 현강의 듣는 이유는 관리를 받고 질문을 할 수 있고, 맞죠? 나오는 자료가 인강과 다르기 때문이잖아. 맞죠?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갖고 열심히 하셔갖고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질문 손 들어보십시오. 이럴 때 좀 질문할 수 있지 않나? 말해보세요. 내신 휴강은 2주입니다. 2주가 내신 휴강이고요. 2주 전에 뭐냐면 내신 자료가 다 나가게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내신 휴강은 중간고사 2주, 기말고사 2주입니다. 됐죠? 정시 학생들은 그 2주에 제 강의와 교재가 나갈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또 다음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각오를 하고 오셔라. 근데 어떤 수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 하이퍼 학원에 선생님들이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 가르치세요. 여기 뭐 수학도 뭐 그 김환 이런 애들 있잖아. 아무튼 그죠? 두 명이나 있네. 김빵환 그지? 그런 애들 다 열심히 하고 저랑도 친하고 그렇죠. 영어 선생님도 다 열심히 하시고 그러므로 조금은 물론 이게요. 윈터가 딱 끝나면 여러분이 공부할 곳을 잘 마련해 놔야 돼. 알았지? 이게 여러분 열심히 해갖고 지금 뭔가 좀 폼이 올라왔거든. 근데 또 집에 가면 폼 다 떨어져. 알았지? 그런 것들을 잘 하셔갖고 즐겁게 내년 이때쯤에는 뭐 하셔야 돼요? 지금이 정시 발표입니다. 발표가 진짜 많이 나올 때예요 지금. 그렇죠? 저희 조교님들도 정시 발표 기다리고 있고 아까 그 남자 조교 있잖아요. 아직 정시 발표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마 다음쯤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기다려갖고 열심히 해갖고 좋은 성적 나와서 내년 이맘때쯤은 술 처먹읍시다. 알았죠? 오케이. 자 고생하셨고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